2020년인 내년부터 꼬마 빌딩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상속 증여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자산가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꼬마 빌딩이란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로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별도로 고시하지 않은 소형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시세를 밑도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 증여세를 내어 한동안 꼬마 빌딩은 일부 자산가들의 주요 절세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내년부터 이 꼬마 빌딩의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 표준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 같은 일반 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달리 건물 크기와 유형이 제각각이고 비슷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대신 사용해왔습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매년 산정 방법과 기준을 고시하는데 올해는 제곱미터당 신축 가격 기준액 71만 원에 구조와 용도, 토지 공시지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통상 실거래 가격을 100이라고 보면 이 기준시가는 60에서 70% 정도이고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반영하면 통상 80%에서 90% 내외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세금 회계업계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50억 원인 꼬마 빌딩을 기준시가 60%로 계산했을 때는 세금 기준이 30억 원이 되며 상속세를 기준으로 하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해당돼 세율이 40%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의 90% 수준인 45억 원으로 평가받게 되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이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량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꼬마 빌딩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세법 개정 이전에 증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일 건물의 전체를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한 신탁 전문가는 자녀나 손자녀가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해 증여 후 재산 보존이나 유지가 걱정되거나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지분 증여를 하면 좋겠는데 자녀들 간의 이견으로 다툼이 있을까 걱정하는 자산가가 있다면 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임대 수익을 비롯한 경제적 수익은 완전하게 자녀나 손자녀에게 넘어가지만 신탁회사를 도구로 삼아 증여한 꼬마 빌딩에 대한 통제권을 증여한 부모가 행사하거나 특정 자녀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어 재산 관리 능력이 충분해지는 시기까지 팔지 못하게 하는 통제 장치를 신탁에 넣기도 합니다. 증여 상속될 재산의 금액 크기에 따라 달리 조언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꽤 크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꼬마 빌딩에 대한 증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져 해당 꼬마 빌딩이 사전 증여 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증여세 신고가액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두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 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시 공제 금액이 많아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사전 증여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